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 시각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은 이번 주는 우려와 다르게 어제도 되게 좋았고요, 시장이. 맞아요. 예, 오늘도 되게 좋았는데 어제는 주로 이제 그 외국인 중심의 매수였다라고 하면 오늘 아침부터 개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이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0시 좀 넘어서면서부터 외국인까지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좀 주도를 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백신과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오늘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자동차 업종, 기아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주도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치료제 관련 소식들 계속 전해지고 있고 특히 오늘은 자동차 업계에서 호재가 들려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름세가 더 좋습니다. 2%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형님이 가니까 아우가 아우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네. 코스닥이 좀 더 탄력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은 주로 이제 수급으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이제 개인이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내용을 보면 바이오나 엔터,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도 섹터 위주로 해서 약간 순환매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는 계속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양시장 흐름 전망하셨습니다. 안심하시면서 종목들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가요. 백신 승인 검토에 대한 호재로 나스닥과 S&P가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인버스에 대한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의 투심이 좀 위축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 인버스 상품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추가 하락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베팅이 늘어간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증권가 역시도 실물 경기 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당분간에는 위험 투자 자산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내놓은 만큼 주의점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테슬라 데이를 앞두고 국내 업계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빠르게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에 대한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태풍 바비는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에서 60m로 역대 5위급 강풍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요, 27일 오전에 서울에 가장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태풍 바비가 한반도로 다가오면서 폐기물 관련주들도 연일 급등 중에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제넨바이오를 필두로 전 종목이 상승과 보합권을 오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종목을 그 가운데서 눈여겨봐야 될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의 안방 덕질 효과 톡톡히 보고
상승하고 있는 엔터주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이슈입니다. 간밤 미증시,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재료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FDA가 전일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한 환자의 이 혈장을 이용해서 치료를 긴급 승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요. 혈장 치료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35% 떨어뜨렸다라면서 정말 대단한 날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 긴급 승인도 좀 거론이 됐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수가 약 2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증시에도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주가도 보시면 S&P, 나스닥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9월 22일 테슬라 데이가 앞으로 개최가 됩니다. 이 자리는요, 일론 머스크 그 CEO가 배터리 전략과 계획을 제시하는 자리로 비춰지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테슬라가 추진 중인 현재 레제버 배터리의 상세 계획이 공개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주 따라서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현재 커지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주가의 조정이 좀 불가피하겠지만 하지만 주가 조정 한국 2차 전지 분야에 다시금 좀 매력적인 가격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벤트 안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3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신기술, 내재화, 그리고 원가인 만큼 이 관련한 내용들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엔터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엔터테인먼트 주들 다시금 좀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도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YG 엔터테인먼트는 2%대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SM은 3월 23일 52주 신저가 대비로 주가가 무려 119%나 높게 뛰어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18,900원 가량에서 현재는 46,800원까지 오르면서 주가 폭이 237%나 높게 뛰어 올랐는데요. 이렇게 엔터 3사의 주가가 연 저점 대비로 최소 2배 이상 넘게 오르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좀 재료를 보자면요. 온라인 콘서트와 같은 새로운 활로를 좀 모색했고요. 글로벌 팬덤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더불어서 향후에 대한 성장성까지도 더해지고 있는데 정말 이 엔터주의 부활이 가능할런지는 향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들 정리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수익률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상품에 베팅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인버스를 담는 현상은 1,900대에서도 한 번 있었고요. 네. 예, 지금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도 있었고 지금 또 한 번 이제 지난주에 좀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주식이라는 게 보면 좀 하락할 때는 계속 좀 하락할 것 같고 또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좀 이번 주 지난주를 좀 겪으시면서 이번 주나 지난주 말에 좀 인버스를 좀 담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 인버스라는 게 사실은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걸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모든 전문가들이 인버스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정 국면이라기보다는 상승 국면에서 일부 조정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박스권이든 횡보든 아니면 상승이 조금 슬로해지든 이런 상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급락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한 롱 방향이죠. 윗방향으로 잡고 있는 주식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 네. 정도로 이제 좀 이거를 매수를 해놓으시는 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비중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사실은 포트폴리오 50%, 100% 이렇게 인버스에 매수하시는 건 특히 이제 그냥 인버스도 아니고 보통 2배짜리 인버스를 많이 하실 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시장이 올라갈 때 남들은 환호할 때 본인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상승세가 슬로우하거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이 조금 뭐 1, 2% 상승하다가 하락 시에는 한 2, 3%씩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오히려 상승이 좀 과하게 많이 됐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 오히려 이제 좀 조정이 한 3, 4% 나온다라고 할 때는 뭐 매도하는 전략으로 해서 약간 박스권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이쪽은 좀 좋지 않겠나 싶고요. 굳이 이거를 뭐 비중을 많이 들고 가셔서 오히려 좀 더 남들이 좋을 때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하락할 것 같다.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상품에 투자를 하시려면 적은 비중만 가지고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슈도 가보겠습니다. 다음 달 22일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엽니다. 이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국내 3사들은 주가가 당분간은 조금 숨을 고르는 모양이었는데 오늘은 또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전문가님? 일단 영향이 클 걸로 생각하고 사실 좀 지레 겁먹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만 오늘 아침이죠 뉴스에 나온 걸 보면 결국엔 테슬라에서 결국엔 신기술을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신기술을 적용해서 자기들이 내재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 좀 싸게 살 수 있는 업체를 당장은 본인들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선정하겠다는 이슈가 나올 텐데 오늘 뭐 좀 기사들을 보면 주목한 것들이 나노와이어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나노 기술을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양극재할 것이냐 음극재할 것이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양극재는 더 이상 뭐 좀 올리기가 어렵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음극재 위주로 좀 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실리콘 첨가제 위주로 가다 보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회사가 있을 것이냐, 뭐 테슬라가 직접 쓰진 않더라도 만약에 테슬라가 음극재 관련된 실리콘 첨가제가 들어간 것들을 사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 뭐 앞으로 기술 발전 방향은 그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인 오늘 뭐 두 종목이 좀 많이 움직였죠. 나노신소재랑 대주전자재료가 많이 움직였는데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 또 사실은 또 주목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데이 날 테슬라가 나노와이어 기술, 배터리 신기술을 선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 종목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두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바비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오늘장 폐기물 처리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비는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이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인 피해는 내일부터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오늘도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재난재해 뭐 관련돼서 이렇게 뭐 주식을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주식은 좀 약간 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일단 이 관련주들 보면 뭐 코로나 관련된 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해 관련 폐기물 이런 걸 관련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미 뭐 인선 ENT나 뭐 KG ETS 같은 종목들 보면 많이 올라와서 옆으로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제넨바이오를 좀 많이 보실 텐데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급등의 원인이 이 태풍이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CRO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전임상 단계 동물 실험을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은 더 높습니다. 관련해서 그쪽으로 오히려 좀 탄력을 받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넨바이오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뭐 한 3%, 2% 내외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뭐 관련돼서 폐기물 이슈보다는 CRO 이슈로 올라가는 걸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폐기물 관련주들은 좀 박스권 매매, 오히려 박스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박스권 아예 돌파했을 때 그때 사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오히려 이제 뭐 재무적인 앞으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박스권을 뚫고 나갈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당분간은 뭐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빠질 때 사서 올라올 때 파는. 이번에 아마 이 태풍 이슈로 좀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한번 하시고 오히려 지금 또 그게 또 잠잠해지면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양한 폐기물 관련주 중에서 제넨바이오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련 이슈로 상승하기보다는 시야로 모멘텀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드렸고요. 폐기물 관련주는 오히려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그 전략이 좀 더 맞겠다, 적합하겠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폐기물 관련주도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국내 시장 지표를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다시 계속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최근에 지난 주말부터 이어졌던 약간의 두려움들을 좀 떨쳐버리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지표들을 한번 챙겨보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 흐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시장 관련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저희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이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흐름들로 같이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개인이 가장 우위를 보이고 있는 시장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약간 매도 매수를 반복하는 특히 7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다가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들어가는 기조 쪽에서 약간 또 멈칫하는 분위기죠.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은 또 최근에는 매수도 간혹 일별로 들어오는 만큼 아직 어떤 뚜렷한 방향성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기관은 주식하기 싫은가 봅니다. 계속 매도세 이어가면서 선물까지도 매도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돼서 연관성이 가장 큰 쪽은 이 부분, 즉 외국인들의 선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7월 달부터 나왔던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과 지수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강하게 유입시키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고요. 그런 쪽에서 고점에서 정체를 보이다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지수도 같이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가장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돼서 개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은 그렇게 관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선물 매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과 함께 맞추는 모습을 가져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누적으로는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선물 매매와 관련된 방향은 계속 추적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 흐름들이 맞춰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약간 시차는 발생하죠. 그렇지만 시차 이후에 나오는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 선물 매매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하나의 수급적인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로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시장을 바라보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신용잔고와 관련된 얘기가 또 많이 나오죠. 특히 지금 한때 16조까지 들어오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쪽에서 보통 저희가 신용잔고가 계속 급증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약간 불안감이 높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신용장고도 고점에서 살짝 꺾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3거래일 연속으로 신용장고가 고점에서 계속 해소가 되는 모습들.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해소고요.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게 되면 최근에 어떤 급증했던 종목별로 봤었을 때 신용장고가 급하게 올라오다가 좀 어떤 정리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압박에 못 이겨서 뭐 청산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이지만은 일단 여기서 절대적인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흐름을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용 잔고만 보게 되면은 과거 한때 한 10조만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이상에선 부담이 아니냐라고 해서 시장에서 경계의 목소리는 상당히 커졌다고 하더라도 이쪽의 대표적인 흐름들이 10조가 넘어갔었을 때 그때 예탁금을 보게 되면 약 25조대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25조일 때는 10조 이상으로 가게 되면 부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반대로 보게 되면 예탁금은 50조 이상, 뭐 최근에는 53조대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신용잔고가 예탁금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50조 원대 과거에 한 2배 가까이 커지는 흐름들 쪽에서 이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16조가 그렇게 신용잔고가 그렇게 과하게 시장에 부담을 떨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 혹시나 예탁금과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20조 원대 근처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사상 최고치 정도까지 기록하다가 고점에서 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과열됐던 신용잔고가 좀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쪽도 한 번쯤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흐름들이 또 환율이죠. 환율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최근 들어서 달러화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한때 92대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93대까지 올라오면서 약간 달러화 약세가 진정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의 동향을 보게 되면 고점을 한번 만들었던 약 한 1,300원대 근처에서 만들었던 추세의 흐름들을 쭉 지켜보게 되면은 일단 계속 하향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원화가 강세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우려 대비해서 큰 변화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약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추세에 대한 저항을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1,200원입니다. 그래서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가고 원화가 약세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뚜렷이 나올 수 있는 변화가 1,200원대 기준인데 이쪽에 안착을 해서 계속 원화 약세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부정적인 지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추세 안쪽에서 여전히 저항을 받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환율에 대한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여파들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안착해서 1,200원대 이상으로 가면서 달러화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크게 변화는 없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다음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면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어떻느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긴 하겠지만은 좀 면밀하게 살펴봤을 때는 지금 이제 자본 관련된 쪽의 추이를 봤었을 때 PBR 이제 한 배를 살짝 넘어가는 수준 쪽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약 한 2,350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과거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약 한 0.59배, 한 0.6배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자본 대비해서 괴리율이 좀 컸던 부분들이 회복을 했다는 쪽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과열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죠. 그래서 코스피 쪽은 아무래도 회복이다라는 관점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들인데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코스닥은 지금 한 2.5배, 과거에 어떤 PBR 기준으로 2.5배만 나오면 강한 또 조정이 한 번씩 나왔던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뭐 800선 이상으로 쭉 들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가 필요했다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는 좀 코스닥에 대한 탄력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부담은 될 수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코스피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지금 흐름들이 맞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 코스피의 또 변동성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빅스 관련된 쪽의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지금 과거에 한 3월 달에 그러니까 즉 어떤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 이후로부터는 계속 추세적으로는 하락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가끔 너무 이격이 과대로 좀 벌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변화로 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끝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직 중기 저항권 쪽인 안쪽까지는 한 번 더 시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과 관련된 흐름들 쪽으로는 일단 추가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한 번 더 약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는 한 번쯤 남겨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지표만 본다라고 되면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을 쳤고 다시 뭐 2,400, 2,500으로 가기보다는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여지를 지금 변동성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었죠. 어떤 관련된 쪽에서 주 중반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요한 이슈들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쪽도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변동성은 중기 저항권에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아직 너무 정도 어떤 급하게 변화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쪽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략상으로 흔들리면 다시 시장이 밀리면은 그때 한번 또 살 기회를 주겠다라는 쪽도 한 번쯤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이번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도 강하게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약간 조절 차원의 모습들이 한 번씩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한번 움직였다가 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열을 시키는 모습들이 한 번쯤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 중기적인 저항권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과열을 시키는 현상들이 지금 이번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일단 추세적인 하락 쪽으로 전환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올랐던 추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열을 좀 시킨다라는 관점 쪽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보통 과열을 시키는 과정 쪽에서 한번 그냥 쭉 밀려 내려가느냐라는 쪽이 아니라 한번 밀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과열을 좀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다는 쪽의 흐름들을 한 번쯤 예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앞으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의 무게를 좀 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인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조를 드려야 될 부분들이 시장 속도 조절에 대한 차원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는 관점들 쪽에서 물론 이제 코로나19 확산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글로벌 시장이 만약에 지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들어가면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그게 또 나올 수 있는 이번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어떤 대선을 위한 카드가 어느 쪽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단기적으로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신용잔고가 높은 개별 종목 대충 비중이 한 7% 이상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한 번쯤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정 시에는 주도 중심으로 계속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키워드는 다 하시는 것처럼 친환경이다라는 관련된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조정 시에는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들인데 여전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변동성에 대해서는 주의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고 또 시장의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국내 시장 지표 점검해보고 시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0위에는 유니슨입니다. 그린 유리 핵심 수혜주로 부상한 이 종목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9위의 캐몬도 닷새째 상승하면서 20%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위의 셀트리온은 오늘장 파란불 켜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7위의 LG 화학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의 SK케미칼 역시나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는 만도, 4위는 카카오, 3위는 한국전력, 2위는 현대차, 1위 진원생명과학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만도입니다. 만도와 나사가 협업해서 코로나19 환자용 인공호흡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오늘 이 종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인데요. 자, 만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단기는 스탑입니다. 전문가님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만도는 장기 투자용 테마주 마냥 뻥 차고 오를 주식이 아님 그런 생각으로 매수했다면 5% 미만 손절해라. 차트를 보세요. 대놓고 매집 중인 것 같은데 4% 잠깐 빠진다고 매도 버튼 누르면 안 돼요. 평단 33,250원 저보다 평단 높으신 분 제 가격 언제쯤 다시 올까요? 유유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만도는 장기 투자용이래요. 테마주 마냥 뻥 차고 오를 주식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도 단기로 스탑입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기 투자용이라는 의견일까요? 예, 저 말에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지금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도를, 그래서 네. 예, 지금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면 투신하고 연기금이 금일 매도세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예. 한 10일 정도 계속 기관 외국인 매도했었는데 외국인은 사실 지금 일주일 정도 전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수급을 잠깐 보시면 조금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고 기간 조정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나사 쪽에 관련된 인공호흡기 관련해서 뭐 대상자로 지정됐다 해서 단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업체가 원래는 자동차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지금 올랐던 거라서 코로나19로 반등한 거라서 아무래도 좀 조정을 거쳐야 되겠고요. 저도 한 29,000원 이하 같으면은 조금 좀 지켜보시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6,000원까지도 가능한데 단기적으로 오늘 매물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시간을 가지고 본다면 36,000원까지는 열려 있지만 오늘은 매물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시글은 대놓고 매집 중인 것 같다. 4% 잠깐 빠진다고 매도 버튼 누르면 안 돼요라고 하셨는데 대놓고 매집 중인가요, 전문가님?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30분봉 보시면 이런 매집은 별로 없습니다. 음봉이 시작하자마자부터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29,000원 쪽에 지지선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쌍봉을 맞추고서 떨어진 거라서 위치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33,000원대 이상 갔다 내려왔는데 직전 고점인 34,500원은 못 갔습니다. 그러면 주식이란 게 원래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고점을 터치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기관이 지금 계속 매도 포지션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지지를 받을 곳이 28,5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갔을 때 좀 지지받는 거 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외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만큼 매물대 압박이 심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28,500원 지지를 받아주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만도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게시글도 볼까요? 평단 33,250원. 저보다 평단 높으신 분 제 가격 언제쯤 다시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아주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높지는 않는데 네. 문제가 이제 시장에서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중심주냐 아니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걸 뭐 내일 간다 그러면 점쟁이가 되겠죠. 네. 근데 그건 안 되고 현재 구조로 봤을 때는 이슈가 어찌됐든 간에 살아있긴 한데 그 가격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33,500원대 오늘 아마 근처 갔다 내려온 건데 위치로 보셔도 주봉도 이제 튀어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시고 보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로 봅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만도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4위 카카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카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고입니다. 네, 카카오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38만 원만 뚫으면 40만 원까지는 금방인데 기관 때문에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네. 에휴. 이 시국에 개발자 대거 채용한단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지금 날아오를 준비 중 37만 7천 원 해서 담으려고 눈치 보고 있습니다. 아, 37만 3천 원까지 가려나?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38만 원만 뚫으면 40만 원까지는 금방인데 기관 때문에 치고 올라가지를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기관이 뭐 지금 매도하고 있나요, 종목? 네, 연기금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목이 사실 언택트 거의 대장주였는데 대장주죠. 네이버하고 예. 대장주인데 사실 좀 지칠 때도 됐습니다. 바닥이 거의 14만 5천 원부터 지금까지 올라와서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은 있고요. 하나 이슈를 말씀드리면 9월 11일 날 카카오의 최초 상장사가 하나 더 탄생을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오픈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다음 달 11일 드디어 IPO의 대여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도 볼게요. 이 시국에 개발자를 대거 채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냐라고 하셨습니다. 뭐 그만큼 잘 나간다, 자신 있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전문가님? 저도 일단은 최종 목표가는 지금 50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데 50만 원이요? 예, 근데 오. 이제 문제는 저도 이게 예전 방송에서 이제 18만 원대 계속 고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0만 원이 1차적으로는 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0만 원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구간대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한국전력입니다. 공공기관들의 해외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이 종목이 5%대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입니다. 한국전력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의견입니다. 종가 예상의 귀재인 내가 딱 알려준다. 오늘 종가는 2450원, 대평단은 25,750원 살려줘. 지금 조금 간다고 설레지 마라. 종가인 부합까지 밀릴 거고 내일부터는 흐를 듯 올해 안에 무조건 3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야 정상 가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종가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오늘 종가를 2450원 예상을 하십니다. 조금 내려가야 돼요, 지금보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한 2만 700원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네. 뭐 무리 없는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다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리포트를 확인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리서치를 다 보고 왔는데 예. 내용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솔솔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뉴딜 정책에서 사실 결국에는 전기 공급자는 한국전력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기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뉴딜 정책에 있어서 어쨌든 전기를 공급하는 건 한전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올해 안에 무조건 3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야 정상 가격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3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전문가님. 저는 대략적으로 한 2만 6천 원 선까지는 어. 올해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1차적으로는 워낙 많이 빠졌고 그리고 악재도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흑자 전환되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중기 2년치 평균 가격인 2만 6천 원 정도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예상하는 한국전력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우선 잡아드렸습니다. 이 구간대까지 상승세 기대를 해보시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오늘 간만에 5%대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에서 신차 첨단 기술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여기서 더 갈까요, 전문가님? 네, 저도 중기적으로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당분간 악재도 없고 실적도 좋고 쭉쭉 가겠네. 30만 원까지 시원하게 쏴주면 좋겠다. 7년 전에 23만 원에서 산 사람입니다. 와, 드디어 서광이 보이네요. 찔끔찔끔 가지 말고 오늘 확 15% 정도 올려버리자. 아예 다른 사람들 못 올라타 버리게 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30만 원까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내년 이슈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일단 있나요? 제가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네. 아이오닉 5라고 전기차를 내년 5월에 출시하는데 가격은 5천만 원대로 예정은 돼 있는데 뭐 네. 그거야 나와봐야 아는데 완성차 업체가 일단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세한 얘기를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고속 충전기로 30분 안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거로 예상은 되고 있고 현대차가 지금 대표적인 게 수소차하고 어떻게 보면 수소차에선 거의 세계 탑 기업으로 지금 그쵸? 인식돼 있고 전기차도 완성차 업체가 뛰어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 수렴 자리로 보여지고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저도 대략적으로 23만 원대까지 보긴 하는데 이거는 19만 원 5천 원 정도 돌파됐을 때 얘기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내년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23만 원 정도까지 19만 5천 원 돌파하면 가능하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7년 전에 23만 원에서 산 사람입니다. 드디어 서광이 보이네요라고 하셨는데 인내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또 배당 받으시면서 참으시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완성차들이 대부분 그 이후로 폭락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업황이 다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고 한국도 내에서는 거의 탑 기업이니까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선방한다면은 내년이 밝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내년이 더 기대되는 현대차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1위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이 기업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더 갈 것 같긴 한데 네. 스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탑 들으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22,700원에 매수 올인 완료. 내 목표는 수익률 20%다. 오늘 2,000주 매수한 신입입니다. 앞으로 7만 원까지는 무조건 버티렵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타라. 코로나 관련주 중에 이거보다 싼 거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진화생명과학이 사실 좀 많이 또 조정을 받아서 저도 굉장히 좀 저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지금 올라타기 좀 그럴까요? 상한가인데 뭐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월봉상 사실 이 자리까지 갈 수는 있긴 한데 금일 사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보유자분들은 제가 지금 체크해놓은 자리 그러니까 예전 2006년 때 보시면은 그 고점 중간 자리가 지금 3만 원 근처긴 합니다. 근데 내일 2만 6천 원 돌파했을 때부터는 상단 노리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상한가가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엑서스 바이오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한 번에 또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중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일부러 제가 스탑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월봉의 가격은 꼭 기억하셨다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다음 게시글에서는 7만 원까지는 무조건 버티신대요. 어떻게 보세요? 7만 원이 아니라 최고가가 네. 한 5만 원 정도긴 한데 네. 사실 지금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긴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한가 가는 종목인데 이제 좀 있으면 거래 정지 걸리고 다 합니다. 하루씩.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하시고 월봉생에서 최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4만 원대까지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예상할 뿐이지 예. 올랐을 때 3만 원 정도면 사실 바닥 구간에서 엄청 많이 오른 겁니다. 주식 종목 자체가 지금 예전 하단가가 지금 2,600원이니까 금일 내일까지 올리면 10배입니다.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까지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종목은 네. 폐기물주를 많이 방송에서 언급을 하는데 많이 저는 하고 이제 있죠. YN텍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회사 같은 경우는 호남 쪽 관련 폐기물 업체고요. 지금 산업 폐기물 처리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이슈가 일단 광주 전남 지역 쪽도 폐기물 관련돼서 지금 향후에 이제 새로운 또 시설 단지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홍수 피해랑 최근에 또 이제 내일 태풍이 오는 관계로 아무래도 상반기에 있던 폐기물 처리가 늘고 있고 회사도 워낙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드리자면 폐기물은 업황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가받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그 부지 자체가 상당히 넓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지금 YNT기 성장세가 제일 좋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올랐다가 다시 조정 주는 부분인데 YNT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로 가려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일단 추천주로 갖고 왔고요. 1차 매수가를 지금 제가 갖고 왔을 때보다 좀 올라버려서 14,000원을 기준가로 13,600원대까지 보시고 1차 목표가를 지금 15,500원 일단 10%대 위를 보는데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종가로 12,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좀 약간은 며칠 이슈는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사실 15,500원은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목표가를 지정해 드리는 건데 신고가로 가게 되면 이 종목은 올해 하반기에 저평가가 얘기도 있을 수 있어서 17,000원 이상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한 관심주로는 요즘 다시 또 조명을 받고 있는 폐기물 관련주, 그중에서도 성장세가 눈에 띈다라고 하면서 YN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가는 13,600원 이하, 목표가는 우선은 일단 15,500원 잡아드렸고 신고가를 쓰게 된다면 17,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YN텍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